어떠한 이유든지 농취증은 발급받을 수 있고 농취증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농취증을 반려하는 그 반려사유에는 4가지가 있는데, 이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호 농취증 심사 요령 제9조 3항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4가지 사유 중 3가지는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의제가 되고, 사항이 농취증 이제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차장이나 건물 부지나 공장 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농취증이 불필요하다는 그 등기예규 833조입니다. 두 번째는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상업지나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 이제 녹지지역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 원인이 농취증을 필요치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농지나 유증이나 취득시 완성, 공유물 분할, 진정회복,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농지를 말합니다. 즉, 농지에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돼서 거기다 건축물이 있다든가 뭐 분유가 있다든가 다른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농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청 대상 농지는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보증금 몰수 대상입니다. 흔히들 경매지에 보면은 농취증 미발급 시 그 보증금 몰수 이렇게 쓰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최근에는 실무에서는 불허가 결정으로 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즉시 항고를 하고, 항고할 때도 이제 항고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고할 때 항고 이유서를 잘 써야 됩니다. 아래 제가 한번 써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그 철거, 그러니까 원상복구죠. 원상복구가 선행되지 않는 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우리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려는 자는 우리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그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라고 한다는 것은 법률상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행위가 그 등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뭐 재물손괴죄나 또 그 부당이득 반환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제3자가 경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원소유자에 의한 원상복구를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때는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채권과 매수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항고 이유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것은 사실 2006 누 1791에 나와 있는 그 판례의 일부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판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항고 이유서나 준비 서면을 쓰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 소재지 관서의 장은 행정청에 의뢰해서 행정대지평을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사실 그 행정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질 변경된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의 직무유기로 인한 불이익을 세입과 매수익에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항고 이유서를 쓰고 또한 이제 그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그 적절히 반박을 하면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가면 뭐 거의 100% 다 성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농지민원 사례집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행한 농지민원 사례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19번에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를 써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이제 링크를 위에 걸어놨고 첨부 파일을 추가했는데, 여기 이제 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에서 판결한 내용인데, 피고가 이제 서탄 면장을 상대로 해서 그 판결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위에 쓴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상 그 불법 점용한 사람이 등기 전전에는 그것을 원상 복구하지 않는 그 낙찰받은 사람은 어떠한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 복구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처음에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상 할 수도 없거니와 만일 그것이 인용이 된다면은 실제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서 건축물을 하면은 사실상 그 낙찰을 이룰 수 없고, 또 그러한 것이기는 그 최고 낙찰자가 취득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돼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책임을 그 농지 원상복구 책임은 그 해당 면장에게 있고 행정 처리를 하고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오히려 최고 낙찰자에게 미루는 것은 불법한 행위고, 이것은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 2008 2 327이나 2005 9합 3401, 2006 누 1791, 2007 9합 390 여기에도 비슷한 그 사례의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면은 100%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이미 뭐 농지증이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항이고, 여기 이제 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1번 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농지증 필요 없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취득할 수 있는 농지 경우나 또 농지증 필요 없이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농지증이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고,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는 이러한 모든 판례를 볼 때 사실상 100%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증 발급 이 사안에 속한다 하더라도 설령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지증이 불가하다는 반려 사유 중에서 이제 불법 건축물이나 이제 분묘가 이제 흔히 문제가 되는데, 불법 건축물도 이것이 이제 요 아래 제가 명의를 했어요. 73년 1월 1일 이때 농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그 불법 건축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농지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세장이나 세금을 냈다든가 또한 의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설령 거기에 분묘가 있다 해도 그 전에는
그 농지법 시행일 이전이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연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한지 건축물 대장에 그 등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은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88년 사이에 공장부지 공사를 인해서 건축신고 승인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것도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증 판례는 위에 이제 중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판례를 갖다 이렇게 놨습니다. 2007 구합 390, 수원지법, 부산지법 2005 구합 3401, 그리고 부산고법 2006 1791,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서울고법 판례인데 이게 대법원 상고 기각된 사례라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2007 누 16099,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2008 투 327, 2007 투 3176, 이것이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사실상 사항에 해당돼서 발급을 못 받더라도 실제 항고를 하고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가면은 100% 판례를 볼 때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증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거의 대부분 몰수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매각 불허가로 이렇게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사집행법 121조 2항에는 매각 불허가 이제 사유이지만은 현행 이제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2014 4월 3일자로 2014 마 6위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증금 몰수 대상이 아니라 매각 불허가 오히려 사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라도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보증금을 몰수해서는 안 되고 매각 불허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농지증은 이제 불허가 사유라 하더라도 농지증으로 인한 보증금 몰수를 면할 수 있고, 또한 농지증 미제출로 인해서 낙찰받은 것을 불허가 사유로다가 처리될 수가 없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면은 판결로서 농지증을 발급받은 사유로 낼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이유든지 농지증은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을 못 받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